김혁수 네네네. 센터장님 있잖아요. 네네. 우리 윤희근 청장께서는 경찰 보고를 대테러센터한테 올렸는데 네네. 거기서 취합해서 거기서 나간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은 경찰에서 보고한 걸 그대로 해서 밑에 대테러센터만 넣어가지고 나간 거예요? 대테러 종합 상황실 아, 그러니까 보고만. 그 이름만 넣어갖고 나간 그 거예요? 이름만 나간 것보다 그럼 경찰 보고를 그대로 내보냈다 네, 이거예요? 그대로 1보, 2보는 근데 그대로. 윤희근 청장님 얘기는 그때 경찰에서 올린 자료를 대테러센터에서 취합해서 거기서 다시 가공해서 나갔다 이렇게 그때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희근 청장님? 예, 제가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예, 예. 다만 이제 그 뒤에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아, 지금 우리 센터장 말씀하시는 대로 예. 소방으로부터는 별도 보고 라인이 아마 없나 봐요.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경찰에서 보낸 그 문자 보고를 말씀하신 대로 제일 밑에 이제 발신처만 대테러 센터로 이렇게 바꿔서 보낸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발표를 그렇게 했잖아요. 수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발표를 했잖아요.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까지 처음에 수사 결과가 단독 범행으로 단독 범행이라고 발표했죠. 그 다음에 결국은 70대 노인이 그 부산까지 데려다 줬다는 거를 확인을 했죠. 제보가 왔죠. 그 다음에 택시 기사가 그 범인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받은 것을 보고 자기가 그 전망대까지 데려다 줬다라는 진술이 나중에 나왔죠. 의원님 문자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 주소지를 검색한 티맵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팀의 네. 결과든 어떻든 그런 것이 다 시민들 제보에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범죄 수사 규칙에 따르면 뭐 잘 아시잖아요. 이 범행 현장은 보존이 돼야 될 사안이지 그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렇게 훼손하셔야 의원님. 될 사안은 아닙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범죄 수사 규칙은 범인 검거하고 증거물 확보를 위한 규정입니다. 범인이 이미 검거가 됐고 증거물이 확보가 되면은 현장 보존을 안 할 수도 있고 현장 보존을 안 하는 사례를 어느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보존을 안 한 사례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미 법령에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근거가 되는데도 대테러다 이렇게 규정하는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짤막하게 우리 증인은 너무 말씀이 길어. 네네네네. 그러니까 짤막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저희 센터는 합동조사팀이 테러다 할 때 그때부터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아니 합동조사반이 나갔다며요. 아니, 나갔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합동조사팀에 나가는 목적이 이게 테러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테러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이제 우리 테러대책위원장이신 총리님께도 근데 지금 사고 난 지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그 판단이 안 하는 거예요? 네 아직 그 말이 테러라고 됩니까?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우리 김혁수 증인이나 우철문 증인 이 수사 결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거는 엄중한 그 사건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 형사범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국민들이. 신상 공개 여부부터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김혁수 증인이 말씀하신 것도 이 대한민국의 유력 지도자가 대낮에 피습 테러를 당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직도 안 내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대테러 센터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예? 말이 됩니까?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저는 그때 경찰이 현장에서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피해자가 테러를 당한 이재명 대표가 구급차로 후송이 됐어요. 그러면 현장을 전체로 인원을 통제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력을 이용해서 기동대 현장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는 혹시 공범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단독 범행인지 근데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그걸 도와준 조력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럼 현장을 통제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는지 체증을 해야죠. 거기가 일반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곳입니까? 외딴 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당직자이거나 경찰이거나 언론인이거나 지지자이거나 그 외의 사람을 접근할 수도 없는 그런 곳 아닙니까?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범죄 가능에
도움을 줬거나 공범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절차를 하셨어야지. 예, 의원님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제대로 채찍했는지를 확인했냐 이거죠. 예, 그걸 일본 설명드리려고 더줘요, 지금 일본. 말씀을 좀 하고 일본 싶어서 더죠. 드리는 겁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112 녹취록 거기 보시면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시민들 사진 찍어라. 그 얘기들이 뭔가 하면 혹시 있을지도 모를 공범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 현장 범행 직후에 사진을 찍는 그런 그 무전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럼 현장에 의원님 있는 사람에 말씀하시는 그런 대한 것들을 채찍을 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조치를. 다 했습니까? 채찍을? 현장에 나름대로 거기 사진 다 찍고 다 했다고 제가 채찍을 다 보고를 했는지 받았습니다. 이 물청소하는 이 시점에 사건 발생 40분 만에 사진을 다 채찍했는지 확인하셨냐고요. 응급처로 실려간 지 불과 10분도 안 된 그 상황에서 그때까지 사람들이 채찍도 할 여력이 없었어요. 현장 통제하고 이렇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판단을 가지고 다 현장에 대한 증거 확보가 됐다고 예단을 하고 이 조치를 취한 겁니까? 그리고 그 상황 전체를 지휘하고 계셨던 분은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강서 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하더라도 부산 경찰청장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전면적인 전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안재현 특별검사로 도입해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부산 경찰청장도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